봅시다. Just as we shouldn't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고 비교부터 먼저 나타내죠. 이렇게 이거인 것처럼 이거와 마찬가지로 Just as 우리가 shouldn't let other do our thinking이죠. 우리의 생각을 남들이 하도록 그죠? 남들이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we can depend on 우리도 누구를 남들이 to be creativ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고 우리도 할 수 없다. 그죠? 강한 부정 이것도 요지죠. 이것도 주장이니까 강한 부정도 주장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남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창의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다. 이게 주장을 펴고 있죠. 그러면서 저 정의를 내려주네요.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냐면 모든 사람은 capable하다. 능력이 있다. 가능한이죠. 이거의 명사용도 알아두세요. capability. 능력. competent. 능력인데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능력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it's everyone's responsibility도 그죠? 여기서 말한 it은 여기 말한 to 부정사죠. 이렇게 이거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뭐 하는 거냐면 contribute 그죠? contribute 공헌하는 거 contribute participation and support죠. 참여와 지지를 통해서 through 뭐뭇을 통해서 contribute 그죠? 뭔가 공헌하고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 그죠? 공헌하는 것 참여하고 지지함으로써 어딘가에 이바지하는 것 자체도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너무 추상적이네요. 뭔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창의적인 것 뭐에 대한 창의적인 것이냐 참여하는 것 뭐를 참여하는 거냐 뭐를 지지하는 거냐 일하고 뭐를 공헌하는 거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야 되니까 오늘날 여기 이제 조금 자세히 나오죠. 모든 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뭐 콤마 나오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직업 이런 사람들이 must use their natural creativity to thrive.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번영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그죠? 그들의 원래 타고난 창의성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해야 된다. 여기가 요지가 돼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뭐뭐 하자라는 요지를 갖고 있죠, 지금. 번영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반드시 발휘해야 된다. 그럼 뭐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느냐 봤더니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여기 나오네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경제 우리의 변화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 adapt 하는 것 적응하는 데에는 require는 필요합니다. 즉 필수입니다. 필수이다. 뭐가 필수냐? that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건이다.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려면 뭐가 필수냐? 바로 invent 해야 된다. 여기서 말했던 창의성이라는 것, 창의적인 것, 이런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비티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 하라는 소리네요. 우리가 invent new way of doing our most basic task.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는 방법. 우리가 모든 doing our most basic task죠.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 그 방법,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해라. thrive, 더 번영하기 위해서 thrive. 우리가 뭔가 번영, 잘 살기 위해서는 인벤트를 해야 된다. 그게 즉 베이직 태스크가 뭐다? 즉 모든 것이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우리의
예산, 우리의 타임테이블, 시간, 그리고 desired level of quality, 그 다음에 뭐 이게 어떤 질, 바람직한 질, 예산과 시간과 삶의 질에 있어서의 모든 기본적 태스크를 행함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것, 스케줄, 누구나 다 24시간 똑같으니까 스케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thrive, 번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네요. 이제 살다 경제생활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말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left it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left, 넘겨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 있었던 요지하고 똑같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남겨준다면 to be creative, 다른 사람이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너가 만약에 그걸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면 not much, 많은 일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you would be left out, 그죠? 뒤처질 것이다. of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 속에서 뒤처질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뭐에 대한 global creativity gap, 그죠?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다음에 8 out of 10, 8 out of 10. 왜 글을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는 수학을 이건 5분의 4인데 아무튼 8 out of 10, 10명 중 8명이 뭐라고 생각하고 산다? Unlocking, 오늘 나온 표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네요. 이 지문에서 나온 것 중에는 창의성을 발휘하다라는 단어를 unlock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안에 갇혀있던 거를 풀어줘라 라는 단어로 바꿨네요. unlocking. 발산하는 거죠. 창의성을 발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디에는?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 우리 근혜 누나가 말했던 창조 경제네요. 우리 근혜 잘 타던 누나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creative를 unlocking,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에. 그리고 3분의 2 정도 되는, 2/3 되는 respondent, 그 책임자의 3분의 2 정도가 creativity가 바로 valuable, 가치 있더라. 어디에 있어서? 사회성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지만 4분의 1 정도의 사람만이 그들이 living up, 살고 있죠. to their creative potential, 그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4분의 1밖에 실제 자기 창작성을 쓰고 있지 않다.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직도 부족하니 창의적으로 삽시다. 근데 글이 너무 애매하죠. 그러니까 뭘 창의적으로 하라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글이 너무 짧죠. 글이 너무 짧지만 뭐 좋은 단어는 많이 나왔습니다. contribute. 여기 여러분들 tribute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트리뷰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헌화, 쉽게 말하면 헌이라는 게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헌혈, 헌화. 그러니까 뭔가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 트리뷰시 주다예요. 주다. 그래서 이게 attribute도 있고 contribute도 있고 다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ttribute, 특히나 attribute 해석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attribute은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에게 주다니까, 이게 좋은 뜻이면 A를 B에게 주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을 유승엽 선생님의 탓으로, 그죠? 덕택이다라고 해석하고, 덕택. 이걸 나쁘게 말하면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고, 그죠? 시험 못 보면 유승엽 선생님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덕택이다, 탓이다.
그래서 이걸 동의어로 ascribe도 마찬가지고 ascribe. ascribe A to B. 누구누구 탓이다. contribute. 함께 주다. 즉 공헌하다. 함께 무언가를 헌납하다. 기여하다. 그러니까 주다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아두세요. tribute. unlock. unlock. 뭐뭐임을 밝히다. 그래서 우리가 close. 그죠? veil에 쌓여 있는 거. cover에 덮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반대로 열면 발견하다, 누설하다 이런 뜻이죠. disclose. 그죠? unveil. discover. 전부 다 반대. unlock. 그죠? 닫혀 있던 거를 밝히거나 누설하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eave out이 배제시키다. leave가 두다죠. 바깥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애를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leave out이 배제시키다. 뭘 빼다. thrive. thrive. 번영하다, 번성하다. 요 단어 4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으로 가겠어요? 제목이 뭔것을 이용하다. 창의성을 이용해라. 경제에서 번영 잘 살려면 니네들이 well off를 하고 싶으면 thrive를 하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무엇을 이용해라? 바로 tap 두들려라 라는 소리죠. tap into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tap 무엇을 이용하다. 그래서 tap into our creativity 이것이 가장 a must라고 돼 있죠. a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로도 씁니다. 이게 do's and don'ts 이렇게도 쓰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여기서 must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다 끝났으면 그 다음 3번 문제로 2번 문제로 넘어가죠. 필기노트는 3번이죠. 아마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이 딱 시작되면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접속사를 끼고 본동사로 살려내라.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시오라는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서술형에서 가장 줄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이 3300제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준동사를 쓰는 이유는 뭐죠? 준동사의 정의가 뭡니까? 준동사의 정의가 뭐예요? 준동사. 준동사의 정의는 무엇이고 얘를 왜 쓰죠? 요 2개만 대답을 해보세요. 왜 쓰죠? 왜? 준동사의 정의는 동사의 품사를 바꾼 거죠. 품사를 변경한 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부정사는 품사를 정해놓지 않은 거고, 동명사는 명사로 바꾼 거고, 분사는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동사의 품사를 왜 굳이 바꿔야 되냐 이거지. 왜 바꾸죠?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장의 동사는 한 개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접속사를 쓰게 되면 동사를 몇 개 쓸 수 있다는 소리? 2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접속사를 가지고 들어오는과 동시에 이 준동사가 뭘로 다시 바뀌어요? 본동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았어야 되는 게 뭐하고 뭘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접속사 알아서 여러분들이 골라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를 수 있는지를 시험 문제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본동사, 준동사를 본동사로 바꿀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준동사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동사의 성격, 동사의 특성, 쉽게 말하면 동사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의 변형에 관련된 거. 세 가지는 좀 알아야죠. 수어와 인칭, 주어를 찾으면 그 주어에 맞춰서 써야 되죠. 준동사는 그렇게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수인칭 맞춰야 되고 시제 맞춰야 되고 태를 맞춰야 돼요. 이 세 개를 여기다가 본동사에다 그대로 반영할 줄 아느냐를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오늘 숙제는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을 공부해 오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투부정사에도 시제가 있고 투부정사에서도 주어가 있고 시제가 있고 태가 있죠. 다. 그래서 오늘 숙제할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먼저 해온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3300제 페이지에 부정사편을 좀 펴보세요. 130 몇 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3300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투부정사의 수인칭 시제태를 다 알려주고 나머지 거에 그냥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동명사하고 분사에는 그 시제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사를 공부해서 그대로 다 적용하면 됩니다. 부정사가 몇 페이지에 있던가요? 100. 부정사 편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죠? 139쪽인가요? 100쪽이에요? 100쪽에 보면 그 포인트에 처음에 나온 게 시제태 다 보이세요? 정리되어 있나요? 네. 돼 있죠? 그 페이지가 몇 쪽이라고요? 100쪽을 읽고 101쪽을 해오시고요. 102쪽을 읽고 103쪽을 해오세요. 그래서 부정사의 동사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문법을 조금 공부해 오십니다. 알겠죠? 이게 나중에 뭐로도 적용이 되냐면 이 분사의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에 의해서 분사구문도 나중에 주관식으로 접속사 주어동사를 살리세요 이렇게 나오고 다 똑같은 게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분사에 대한 수인칭 시제태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오시면 거기에 문제를 풀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알겠지요? 자, 3번 문장 보면 도현이 말대로 독해도 끝내고 3300제도 끝내고 한 문제를 또 푸네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번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얼굴이 굉장히 상쾌하시네요 다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이는 왜 갑자기 계속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죠? 못내 아쉬웠나요? 할 게 많아질수록 힘들어지나요? 도윤이가 지금 교재가 지금 다 없죠? 다 있어요? 네. 아, 수능특강만 빼고 다 있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좀 구입을 하세요. 물론 내가 준 자료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네요. 막 학생들이 막 보니까 막 미리 막 풀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뒤에까지 막 너무 선생님이 준 자료가 너무 느려요. 저는 저 끝에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까 미지의 세계가 영어로 뭐라고요? 오리엔트가 미지인데 그거를 아까 뭘로 바꿨죠? 미스티컬로 바꿨죠. 자, 봅시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몰라. 쪽지 시험이에요. 그래서
earliest experience of narrative입니다. 이야기죠. narrative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 자, 그래서 이야기의 가장 이른 경험, 가장 이른 거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이겠죠. 그때로부터 우리가 beginning, 시작하는 거죠. Beginning with the story our parents tell us. 우리 부모님이 말해주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주어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주어가 아니네요. 엄청 기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의 품사를 바꿔놨어요. 그게 뭐냐에 따라, 이 품사가 뭐냐에 따라 이제 이게 뭐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접속사를 한번 살려보실래요?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이 문장은 그냥 바로 여기다가 서술형 내도 되겠네요. 그냥 이 문장은. 문제가 워낙 문장이 기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의 중요성과 이 지문에서의 내용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위가 주어죠. 여기가 주어죠. 우리는 압니다. 이럴 필요도 없이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분사죠, 분사.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한번 살려보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그러면 주어는 왜 뺐겠어요? 일단 1번이 주어죠. 1번이 주어를 뺐다, 명사를 뺐다. 그럼 명사가 어디에 있으니까 뺀 거예요? 얘하고 같으니까 뺀 거죠. 우리는 동사. beginning이 ing 붙어 있는 게 동사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접속사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냥 모르겠으면 as 집어넣으면 대부분 다 맞죠? 이게 만약에 if나 although의 뜻만 아니라면 as가 대부분 다 맞죠.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뭐뭐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이야기의 가장 빠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작하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 거죠. 자, 뭘로 시작하냐면 story our parents tell us. 우리 부모님이 말해준 이야기로 시작하는 우리예요. 근데 뭐 할 때 시작했냐면 we do something of which.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of which. 왜 of which죠? 이 of가 어디에 있는 of예요? approve of죠. approve of something이었던 거죠, 원래는. 무엇을 approve of니까 승인하다, 인정해주다. 또는 disprove니까 인정해주지 않다.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언가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말해주는 것. 그 narrative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 여기서 대인은 누굴 말해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particularly, 딱 집어서, 꼭 집어서 approve, 인정해주는 것, something, 또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조건에서 이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가요? 도현이의 저 표정은 뭘까요? 레귤러 사이즈는 부족합니다, 선생님. 톨 부탁드려요. 뭐 이런 표정인가요? 다 먹고 나니까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이거 영작 좀 해오세요. 너무 기니까 해오세요. 6강의 2번이죠. 여러분 교재를 기준으로 6강의 2번의 첫 문장은
영작해 오세요. 첫 문장. 기니까 해오라고 하는 거지. 안 길면 뭐하러 해오야요. 첫 문장을 노트에다가 그냥 쓰세요. 영작으로. 선생님 워크북에 있는데요. 나도 아는데 단어 배열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국어를 옆에다 두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여기는 우리가는 전혀 상관없는 요 뒷문장 주어고요. 부모님이 이거 할 때 부모님이 써보시면 뭐 할 때 when they 용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이거죠.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죠? When we do something 부모님이 of which를 쓰죠. of which they approve or disapprove 이렇게 돼 있죠. 부모님이 용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something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때 when we do something 그죠? 할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시던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The parents tell us 근데 어떤 이야기? The story parents tell us 로부터 시작된 그죠? 그로부터 시작되는 그죠? 그 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하고 we know 알고 있다. We know 알고 있다. 문장이 기니까 꼭 연습을 좀 하십시오.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우리의 최초의 이야기의 경험으로부터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Without need complex interpretive theory. 복잡한 interpret이 무슨 말이에요? interpretation. 번역. 복잡한 번역의 이론 없이도 우리는 뭘 알고 있다? 이야기라는 것이 도덕적, 교훈적. 이야기라는 것은 도덕적, 교훈적이다. We are supposed to learn and integrate.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배우거나 질문해야 할, 그죠? 도덕적, 교훈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의 가장 핵심은 우리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이야기들이 도덕적, 교훈적, 도덕성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도현아 이해가요? 우리 모두 다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Without the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y입니다. 복잡한 번역에 대한 이론 없이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을. 그걸 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From the earliest experience of a narrative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가장 초창기, 가장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부터 우린 다 그걸 알고 있다고요. 이야기란 것은 moral과 레슨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 레슨들이 we are supposed to learn. 우리는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should예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고 우리가 반드시 integrate이에요. integrate은 통합하다죠. integrati하고 다르니까 조심하세요. integrati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배웠어요? integrity는 중요성이라고 배웠죠. 여기는 통합하다고, integrate은 통합하다. integrity는 중요성이고 다른 단어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여기서 통합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통합하고 합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되고 통합해야만 하는 도덕적, 그 다음에 교훈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경험으로부터. 근데 그 경험이 바로 시작한이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With the story our parents tell us.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거 do something of which they particularly approve or disapprove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무언가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말해주는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이게 이미 narrative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from이 설명해주고 있고 이거로부터 출발된 이거로부터 이미 경험이 쌓여있는 우리는 복잡한 번역에 대한 이론 없이도 이야기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교훈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왜? 부모님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마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아, narrative라는 것은 교훈적인구나 라는 것을 나의 경험으로부터 다 알고 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요 한국어 보면서 한 번만 써보세요. 요거 한국어 보면서 우리가 용납하거나 안 할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시작되는 같이 시작해보세요. 뭐로부터 시작된? From the earliest experience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초창기에 of the narrative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초창기 정말 제일 빠른 경험으로부터 그죠? 그 이야기가 beginning 언제부터 시작된? beginning with 뭐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이 용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일을 할 때죠. beginning with the story죠. beginning with the story parents tell us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줬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다 시작된 거죠. 그죠? 무엇을 했을 때 when we do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of which parents particularly approve or disapprove입니다. 부모님이 용납해주거나 용납해주지 않은 무언가를 우리가 했을 때 그죠? 우리에게 부모님이 이야기해주신 beginning with the story the parents tell us죠. 그런 우리는 이러지 않고도 우리는 뭐를 알고 있다? We know. 우리는 다 알고 있다. Without the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y. 복잡한, 그죠? 어디 있습니까? 복잡한 해석 이론이 없이도 이야기라는 것은 moral, amoral, 그죠? 도덕적이고 a lesson,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돼? We are supposed to 뭘 해야 돼? Supposed to learn and integrate 통합해야만 하는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뒷문장 볼게요. 이야기라는 것은 교훈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미 교훈적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을 indeed라는 걸로 다시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many of the story we are told 이렇게 또 이것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들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한번 주어 잡아봅니다. 시작.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미 들은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 many가 주어입니다. Many of the stories we are told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거예요. are told는 들은 거니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대다수가 이해가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대다수가 are carefully selected. 아주 주의 깊게, 그죠? 조심스럽게 다 선택된 겁니다. 뭐 하기로? 이거 하기로 선택되었다. To present, 표현하는 거죠. Particular pictur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어떤 특정 이미지, 특정 교훈을 표현하도록 선택된 겁니다. They are presented to present. They are selected to present입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선택이 된 거죠. 주의 깊게. 뭐라기보다는 이거가 아니라. 우리 아까도 배웠죠? instead of랑 똑같습니다.
뭐뭇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것이 아닙니다로 해석해야 돼요. Rather than others for precisely this reason. 그죠? 뭐가 아니라 others. 여기서 other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네가 우리 아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particular picture를 주기 위함이다. Rather than others.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시 가리키는 게 뭐죠? It is our parents who practice the selection.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요런 거 좀 잘 알아봐 두세요. 우리가 이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가주어 이시 있고 이시 강조 구문이 있죠. 강조 구문이 있는데 it is that 이렇게 쓰면 가주어는 누구만 없앨 수 있느냐면 얘만 가짜예요.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이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1번 명사절은 다 들어옵니다. 명사구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 명사절과 명사구 여기 대세 내가 알고 있는 진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몇 개만 좀 정리하고 끝낼게요. 일단 명사구니까 투부정사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명사절로 쓰이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명사절 누구죠? 의문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사라고 하면 육하원칙이죠. WH가 6개고 H가 하나죠. 이 의문사는 that을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도현아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문사 중에 의문문 중에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있죠. 그때는 우리가 접속사 뭘 썼죠? whether를 썼죠. 여기서 whether나 if가 주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if는 주어로 안 쓰니까. whether 의문문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반면에 강조 it은 뭘 쓸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가주어 진주어는 거의 70, 80%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강조는요. 강조 이리스 that은 원래 강조하고 싶었던 원래 문장에서 원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애만 여기 앞으로 뺀 거예요. 강조할 단어만 강조할 부분만 앞으로 뺐는데 절대로 형용사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구분이 좀 되죠. 그래서 강조 이리스 that에서 중요한 점은 누구가 다 가짜다? it도 가짜, that도 가짜, 하물며 is도 가짜예요. 얘네들은 다 없애도 말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 이리스 that을 빼면 강조할 여기 원래 문장에서 뺐던 이 단어랑 이 단어를 합치면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이 that, 강조 that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 강조할 단어가 사람일 때는 who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가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조 이리스 that에서 that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고 가주어 진주에서 that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의문사와 whether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it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이해 가세요 이제? 그러면 저 it이 누굴 가리킵니까? 저 it이 누굴 가리켜요?
내가 이 두 개를 왜 이 바쁜 시간에 이걸 알려줬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니까? 강조. 누굴 강조한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후는 무슨 후야? 얘입니다, 얘. 이게 아니라고. 뭘 나타낸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에는 지금 we are죠. 우리가 어렸을 때 it 떼고 is 떼고 who 떼야 된다고. 강조니까. 뭘 강조한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의 부모님들이 practice the selection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행하셨죠.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이. 민성아, 이해 가요?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as we get older, 우리가 나이가 들매 따라 all the institution, 예를 들면 commercial interest죠. 뭔가 뭘 포함한 including은 전치사입니다. ing 붙은 전치사. 상업적인 관심을 포함해서 다른 institution, 기관들이, 다른 매체가, 기관, 매체가 결국에는 여기서 by라는 것은 주장하다죠. 또한 by to present, 뭘 주장합니까? present particular lesson입니다. 현 시대, 뭡니까? 뭘 주장합니까? present lesson, 그죠? 교훈을, 특정 교훈을 제시하도록 주장하고 있죠.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others by means of narrative, other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다른 것, by means of는 뭐뭇을 가지고, by means of narrative, 이야기라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거라기보다는 lesson, particular lesson을 주장합니다. 이게 아니라, rather than. 그죠? rather than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뭐뭇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의 educational system들은 전부 다 narrative force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란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우리의 교육 체계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뭐에 대한? precisely, 정확하게 말하면 this sort, 이런 종류의 이야기의 힘입니다. 뭐를 사용하는? 언어, 뭐 하는 언어? carefully selected.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셀렉트를 했지만 나중에는 institution, 다른 기관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 언어를 사용하고, anything but은 무슨 뜻이에요? anything but이 있고 nothing but이 있잖아요. nothing but은 무슨 뜻이고, nothing but은 무슨 뜻이고, anything but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을 보면 쌤이 진짜 얼굴 빼면 시체라는 걸 딱 느끼시죠? 안 웃기네요. 얼굴 빼면 시체야가 영어로 이거예요. nothing but 얼굴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nothing but이 무슨 뜻이란 소리예요? 여기서의 but은 except, 제외하고니까 얼굴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에 nothing but은 뭐를 표현한 표현이에요? only의 표현이에요. 얼굴밖에 없다. 그러면 anything but은 뭐라고 표현해요? anything but 이것도 외우세요. 도현이 오늘 수업 집중 못하네. 너 여기 나와서 춤춰봐.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현이가 선생님 춤 빼고는 뭐든지 다 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어로 말하면 anything but 춤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춤을 빼고 뭐든 다 할게요 라는 말은 춤은 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anything but은 never예요. never. 얘는 only고. 이해 가세요? 그러면 anything but neutral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 중에서 이야기는 중립적인 것이다, 교훈적인 것이다?
anything but neutral 이랬어요. 중립적이지 네, 뭐 않은 것이다. 절대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왜? 교훈적인 거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표현 조금 조심하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 anything but을 또 nothing but으로 고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동의어로 바꾸면 anything but neutral이라는 것은 동의어로 바꾸면 nothing but moral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오로지 도덕적인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해 가셨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to propose a particular view 어떤 특정 관점, 특정 시각을 propose 제안하는 그런 중립적이지 않은 완전히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뭘 하기 위해서?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걸 사용하지 중립적이고 애매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지금 오늘 배운 지문 중에 2번이 제일 시험 문제로 내기 좋은 어법이 됐건 내용이 됐건 제일 좋은 거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6강의 2번 아셨지요? 또 금세 또 선생님하고 헤어지려니까 또 아쉽죠? 표정들이 굉장히 상쾌한 표정들이네요. 수업이 끝나니까. 좀 꺼주세요.